이번 시간은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고민이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어루만져 드리고 또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민이 많아도 딱히 털어놓을 데가 또 없는 곳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인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이지연 캐스터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네.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여전히 공기업이 꿈의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고 또 복잡하다는 것도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NCS 기반 채용을 한다고 해서 또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 볼 텐데요. 바로 공기업 준비에 관한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석사 과정이냐 공기업 준비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분의 스펙을 좀 짚어드리자면 올해 지방국립대 토목과를 4.02점으로 졸업을 하셨고요. 바로 고려대학교 토목과로 이 대학원을 입학을 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현재 보니까 토익이나 한국사, NCS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써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지만 취직하고 싶은 마음과 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석사 과정을 중단하고 나머지 스펙을 갖추고 공기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명한 결정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고 계세요. 이분이 게다가 대학원의 학연상 과정을 다니고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연구원 업무 그리고 학교 업무를 둘 다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다 병행을 하면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중퇴를 하고 준비해서 길게는 1년 반 후에 이 공기업 취업 목표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써주셨고요. 아니면 석사 취득 후에 공기업 준비를 해서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방 국립대를 일단 졸업을 네. 하셨고 이제 서울에 있는 고대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다시 하셨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적어주셨는데 석사 과정 밟으면서 공기업 준비는 무리니까 이걸 중퇴를 하고 할지 아니면 병행을 할지 뭐 이런 게 고민이신가 봐요. 한마디로 이제 취직이냐 공부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지금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로 취업 준비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다 마칠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석사 과정을 하면서 공기업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네, 특히나 이분은 또 일까지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석사 과정을 이미 들어가셨다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공부를 마치시고 공기업 준비를 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공기업 취직 때 꼭 석사학위가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기업에 들어가서 나중에 직급이나 또 이런 우대 조건들을 보면 석박사 학위를 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를 봤을 때는 석사 학위를 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 지금 질문을 보면은 석사 과정을 중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것도 물론 있지만 보면 취직하고 싶은 마음과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또 고민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또 더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떤 선택이든지 이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나중에 직급이나 경력 우대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석사 과정 후에 취직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 보면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타이밍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학교를 휴학을 하시고 공기업 시험에 준비할 자격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 보면 중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대학원 중퇴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중퇴는 하지 마시고 휴학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네. 휴학하시고 공기업 붙으신 후에 또 나중에 학위를 마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씨, 네. 미국 학생들은 네. 휴학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로 많이 합니까? 사실 저도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상황은 또 다 모르지만 사실 이 취업 때문에 휴학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없죠. 네, 유럽으로 뭐 이 교환학생 가는 친구들 정말 많았고요. 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휴학하는 친구들은 봤는데 네. 네, 휴학
취업 때문에 취업 휴학을 하는 때문에 경우는 없군요. 네, 그런 학생들은 잘 없더라고요. 네. 네, 또 우리나라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네. 네, 공기업 취직할 때 석사학위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일을 좀 당장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의 스펙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이분은 보면 먼저 학과가 토목학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부와 석사를 동일하게 이제 전공하고 계신데 토목과 전공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공기업들은 주로 수자원공사나 토지공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공사, 주택공사, 한전 이런 공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공기업까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우선순위를 더 주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하셨는데 공기업을 준비하신 후에 취직이 되신 후에는 나중이라도 또 학위 과정을 따시면 진급에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지금 정말 고민되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질문은요. 상시 채용에 관련된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요즘 상반기 채용 시즌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또 네네. 하지만 이 상시 채용 공고들이 수시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 부서별 그리고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 인재를 채용을 하다 보려니까 이 수시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상시 채용에 대한 내용을 골라봤는데요. 이분이 요즘 채용 공고를 보니까 상시 채용이 참 많더라. 그리고 상시 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공차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시 채용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공채랑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채용 포털 사이트들 좀 보면은 요즘 상시 채용이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수시로 채용을 하니까 공채로 뭐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공채 준비는 이제 오랜 시간 걸려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시 채용은 상시 준비하면 되나요? 네. 예, 예. 이제 기업들이 상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네. 단순한 어떤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결혼이 발생한 직무나 부서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분들이 상시 채용과 같은 이런 틈새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 생긴 거죠. 네.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졸 신입 공채 대신에 상시 채용을 도입을 해서 구직자분들에게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에서 결혼 발생 시에 이제 상시 채용으로 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좋은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항상 좀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채용을 위해서 어떤 준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시 채용은 결혼이 발생해서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 직무에 열정을 가진 인재를 뽑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입사 지원서를 준비하시거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직무 중심의 그 입사 지원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희망 직무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과 또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는지를 잘 표현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입사원인 경우에 마케팅 직무에 응시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이 마케팅 직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세일즈 경험이라든지 인턴이나 봉사활동 이런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을 연관시켜서 이 자기소개서에 잘 녹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이제 그 거의 공채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외국에서는 취업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요, 혹시? 네, 우선 보면은 공채라는 게 우리나라는 약간 올해 몇백 명을 뽑겠다, 몇십 명을 뽑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은 보면 진짜 필요한 인력 그 티오가 나면 그때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내 추천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인맥을 활용하라, 뭐 내부 직원들의 인맥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아름아름 그렇게 좀 스펙이 원하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맥이 좀 중요하네요. 그럼요. 어디서나 인맥이 중요하죠. 왜냐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멘토님이 앞에서 이제 말씀도 해주셨고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자기소개서 네. 안에 미리미리 내가 이 직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좀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채는 특정 기간에 보는 거고요. 수시 채용은 정말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TO가 발생을 그렇죠. 해야 이제 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기업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요. 네. 최근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상시 채용을 도입하고 있는 10개 기업 중에 그 7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응답으로는 면접 횟수 절차 간소화라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이 뜻은 이제 면접 비중이 낮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를 줄이는 대신에 이 지원자가 이 업무에 얼마나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또 회사의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더 강화, 그러니까 심층 면접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자면 이 상시 채용은 입사 지원서에 직무에 관련된 자신의 강점이나 또 자신의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또 확실한 입사 의지를 보이신다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뚜렷하게 자신만의 강점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는데요. 네. 또 그 외의 팁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입사 지원서가 준비되셨다면 네. 이제 채용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인사 담당자님도 직접 이 인재를 서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이력서들을 업데이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업마다 이제 결혼이 발생했을 때 내부 직원을 통해서 뽑는 사내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 선배나 또는 지인의 인맥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취업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상시채용 준비하실 때는 이제 수시로 좀 이력서 업데이트 하시고요. 네. 인맥 또 지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질문 제목을 보니까 대부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출근해서 업무 지시 받았을 때 하나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분 아이디 보니까 지하 2층남이세요. 지하 2층에 사시는 건 아니겠죠? 네, 먼저 근데 이분은 첫 출근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부터 하게 될지 전공이랑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돼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회사 홈페이지 가서 보고 있는데 정말 업무 내용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써주셨는데 이분이 좀 자기소개서를 좀 화려하게 쓰셨나 봐요. 자소서를 과장되게 쓰는 게 아닌데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부풀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소설로 쓰셨나 봐요. 어떻게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막 전화 오면 신입사원이 어디로 연결해야 될까 막 호칭도 모르고 당황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신입사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분의 질문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전화 연결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전화 끊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턴이나 신입사원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회사는 대학과는 달라서 자신의 배운 공부나 이론으로는 어렵죠.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선배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입사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혼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걸 두려워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일을 느리게 하거나 또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신입사원들이 좀 준비해야 될 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뭐 일반적인 좀 예를 들자면 R&D 분야라면 관련된 지식 공부를 좀 미리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마케팅 용어나 지식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품 기획 쪽이라면 얼리 어답터 같은 제품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고 또 기본
기본적으로는 엑셀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시면 보고서나 이런 각종 업무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열심히 물어보고 또 찾아가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하면 어렵고요. 모를 수 있죠. 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서 많이 아이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